많은 사람들이 타이밍 체인, 냉각 라인, 플라스틱, 터보 차소 등 때문에 BMW를 두려워하지만 현대 BMW 중 일부는 이런 걱정과 다릅니다. BMW도 한때 형편없는 차가 있었습니다. BMW 라인업에서 가장 인기 있는 SUV들에 대한 제 전반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특히 제가 직접 소유하고 싶은 SUV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은 지루한 차를 타기엔 너무 짧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BMW 차량들은 전반적으로 변속기 문제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드물게 수동 변속기가 있는 모델들은 내구성도 뛰어납니다. X1과 X2에서 볼 수 있는 일부 아이신 변속기도 꽤 신뢰할 만합니다. 독일차에 숨겨진 일본산 변속기죠. 그 부분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거의 모든 모델에서 볼 수 있는 ZF 8단 변속기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전설적이고 내구성이 뛰어난 변속기 중 하나입니다. 그렇긴 해도 일부 모델에서는 X드라이브 관련 문제가 있긴 합니다. 최근 출시된 일부 BMW 모델에서 트랜스퍼 케이스 문제로 리콜이 진행 중입니다. 보증기간 만료 후 수리비 부담 사례도 있었으며 해당 문제는 리콜 대상입니다. 관심 있는 차량과 모델을 꼭 조사해보세요. 저는 X1 시리즈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구형 X1 모델의 경우 직렬 6기통 엔진이 들어간 35 버전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다지 신뢰성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N55 엔진이 들어가죠. 저는 그 디자인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는 차량이었습니다. 저는 X2 모델을 더 좋아합니다. X2는 X1과 비슷하지만 더 작고 낮으며 스포티합니다. 디자인이 마음에 들고 아이신 변속기도 괜찮아요. 최근형 X2 모델은 B48 엔진이나 파생형을 장착할 수 있으며 약간 뒤튼되어 행방향으로 배치됩니다. 신뢰성 높은 소형차로 사륜구동도 선택 가능합니다. 저는 그 디자인과 기술력, 단순함이 마음에 듭니다. 에어 서스펜션 시스템은 없지만 훌륭한 조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드 조명도 있고 위에는 큰 썬루프가 있으며 열선 시트와 열선 스티어링 휠도 있습니다. 모든 편의 사양이 포함되어 있으며 큰 문제도 없습니다. 정비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일 교환 같은 정비는 5,000에서 8,000km마다 꼭 해주시는 걸 강력히 권장합니다. BMW 변속기는 무정비, 무유지 보수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지만 저는 완전히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ZF 8단 변속기는 꽤 튼튼한 편입니다. X2는 어떤 세대든 구형이든 신형이든 저는 구매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XE는 저는 후기 모델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건 스타일링에 더 치중한 것 같고 외관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부분을 보면 XE는 분명히 제가 살만한 차량입니다. 터보사 기통 엔진과 변속기를 갖추고 있어서 정말로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X2는 확실히 우선순위가 높은 차량입니다. 입문용 차량을 찾는다면 중고차 시장에서 미화 12,000, 15,000달러, 캐나다 달러로는 17,000, 18,000달러에 구할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 4, 5만 마일 차량이라면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다음 모델인 X3나 X4 중에서 제가 산다면 저는 X3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X4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X4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지만 X3와 X4는 사실상 같은 차량이며 스타일만 다릅니다. X3는 이제 엔진이 앞에서 뒤로 길게 배치된 차량으로 바뀌었습니다. X3의 M 버전에서는 B48, B50, 그리고 S58 엔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다면 저는 X3M을 고르겠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선택이죠. 물론 그 모델에는 M3 엔진이 들어갑니다. ZF 8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고 엄청난 퀴한 휠도 있습니다. 500마력의 0에서 60마일까지 3초 초반대입니다. 정말 불을 뿜는 드래곤 같죠. 그래서 X3M은 제 리스트에서 확실히 상위권입니다. 내구성도 꽤 괜찮아요. 계속해서 물론 X3 M40i 같은 차량도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선택할 만한 또 다른 모델이에요. 이 차에는 신뢰할 수 있는 B58 3리터 싱글 터보 트윈 스크롤 직렬 6기통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내구성이 뛰어나 가치도 잘 유지되죠. 초기 모델은 플라스틱 오일 펌프 문제 등이 있었지만 이후에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후 모델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도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개량된 B58 엔진이 들어가서 직분사와 포트 분사 두 가지 연료 분사 방식이 모두 적용됐죠. 그리고 이후 버전들은 다양한 수준의 개선과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B58 엔진이든 상당히 믿을 만한 일꾼입니다. 그래서 저는 40 시리즈 X3를 가장 선호합니다. 30 시리즈도 괜찮지만 개인적으로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차량에 들어가는 B48 엔진도 할 일은 다 해냅니다. 신뢰성도 좋고 많은 사람들이 가격 때문에 그 모델을 좋아합니다. 가성비가 뛰어나고 아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능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면 그 엔진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X3와 X3M 40i 100% 추천합니다. 물론 X3M이 그 중에서도 최고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전체 X3 라인업은 항상 저에게 꽤 잘 맞았습니다. X7도 제가 구매를 고려할 만한 모델이지만 N63 엔진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N63 엔진은 나중에 업그레이드된 TU 버전이나 NU 버전 등 X7의 후속 모델에서 개선되긴 했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BMW 라인업의 모든 V8 엔진은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능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면 X7에서는 M40 모델을 선택하겠습니다. 400마력에 가까운 힘으로 크고 당당한 SUV입니다. 저는 이 차를 정말 좋아하고 외관도 멋지며 3열 좌석도 있습니다. 트랜스퍼 케이스 관련 문제는 꼭 확인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최근에 X7을 산 지인이 있는데 갑자기 트랜스퍼 케이스에 이미 있던 문제로 논란에 휘말렸고 딜러는 그 수리비를 부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B58 엔진 오일 필터 하우징에서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냉각수와 오일 누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워터펌프는 기계식이지만 누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전 엔진보다 더 단순해졌고 오일 펌프와 타이밍 체인 문제도 있습니다. 타이밍 체인은 파이어월 쪽에 있어요. 왜 그렇게 설계됐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점을 참고하세요. 보통 7만에서 10만 마일까지는 문제없지만 그 이후엔 워터펌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끔 냉각 라인을 교체해야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바로 클래식 X7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러니 B58 엔진과 X7을 계속 사용하세요. 제 생각엔 그 범위를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제 X5로 넘어가죠. X5는 올해 출시돼서 이 주제로 며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X5 35D를 소유했고 친구 중엔 X5M이나 X5 40i 시리즈를 가진 이들도 있습니다. 제 친구 중 예전 35이 X5를 가진 분도 있습니다. X5는 딱 좋은 위치와 완벽한 크기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다양한 종류의 드라이브 트레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진 외관의 차량이죠. 일부 모델은 3열 시트가 있습니다. 저희 차량도 3열이 있었어요. 3열이 있는 모델은 정말 드뭅니다. 거의 유니콘 같은 존재죠. 만약 구할 수 있다면 꼭 잡으세요. 꼭 소유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찾거든요. X5 라인업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델은 디젤 엔진 모델입니다. M57도 소유했었는데 정말 훌륭한 차량이었죠. 다만 디젤 엔진의 수월 플랫 문제는 있었습니다. 연료 인젝터도 문제가 생기면 교체 비용이 몇백만 원이나 듭니다. 저희도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페로 기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는데 벌크헤드에서 떨어지는 물이 바로 보드 위로 떨어져서 보드가 합선될 수 있거든요. 저희는 다행히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료 인젝터 문제는 있었습니다. EGR, 즉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탄소로 쉽게 막혀버리거든요. 자주 청소해줘야 하고 DPF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젤 밀입자 필터는 자주 막혀서 많은 분들이 아예 제거합니다. 저희 디젤차 판매 당시 주행거리는 약 24만 킬로미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사려던 사람은 완전 제거를 계획했어요. 그렇게 하면 디젤 연기와 배기가스가 나오지만 수십만 마일을 더 탈 수 있어요.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엔진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그 평평한 토크 곡선, 강한 토크 곡선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 디젤 엔진은 영하 30도, 영하 35도까지도 문제 없었습니다. 튼튼한 배터리만 있으면 그게 유일한 조건이었죠. 저희 차에는 6단 자동 변속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일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디젤 BMW X5가 가장 인기 있는 모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후속 세대가 있는데 저는 35 모델은 건너뛰겠습니다. 그건 N55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여전히 평범한 구동계입니다. 그냥 다 건너뛰세요. 그런 모델은 사지 마세요. 40 시리즈로 가세요. 그래서 X5 40i가 제가 고려해볼 만한 또 다른 BMW X5입니다. 여전히 350에서 400마력 정도 나오고 ZF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차량이고 성능도 좋고 연비도 괜찮으며 신뢰성도 꽤 높습니다. X7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데 오일 필터 하우징에 문제가 있습니다. 워터펌프나 서모스탯에도 잠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교체가 필요한 소모품입니다. 물론 뒤쪽 파이어월에 있는 타이밍 체인과 전형적인 냉각 라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밸브 커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냉각 라인 문제와 일반적인 정기 점검에 국한됩니다. 이 차량들은 본질적으로 튼튼합니다.
타이밍 체인도 큰 문제가 아니고 터보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 오일 교환만 잘해주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콜이 있었는데 이건 X3부터 X7까지 모든 B58 엔진 차량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오일 필터 하우징에 관해서는 BMW가 누유나 혼합 그리고 그 밖에 여러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다루는 집단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일 교환 주기가 너무 길어지면 오일 필터가 빨려 들어가거나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부 오일 필터 하우징은 균열이 생기거나 오일과 냉각수가 섞이기도 했죠. 오일에 우유처럼 보이는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 그 반대도 있었습니다. 정말 안 좋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오일을 자주 교환하면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B58 엔진, 더 발전된 기술과 향상된 연료 공급, 연료 펌프를 갖추고 있습니다. B58에는 N54 엔진의 불량, 피해조 인젝터가 없었습니다. 또한 열 캡슐화 기술 덕분에 온도 변화가 적고 외부와 내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됐습니다. 모듈형 엔진 설계로 온도 관리도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냉각 라인이나 배선, 보닛 아래의 플라스틱 부품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B58이 훨씬 더 견고한 이유죠. 네, 냉각 탱크가 2개 있습니다. 네, 냉각수가 약간 소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냉각수를 항상 충분히 채워두면 문제없습니다. 현실적으로 X5를 산다면 저는 40 시리즈나 예전 디젤 모델을 고르겠습니다. 정말 열선 팬이라면 N63은 건너뛰고 바로 X5M으로 가세요. 물론 더 큰 수리비를 감수해야겠지만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N63가 여러 해에 걸쳐 개선되면서 S63도 함께 좋아졌습니다. 이제 연료 공급, 타이밍 체인, 초기 모델의 배터리 소모 문제도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점점 줄고 있지만 윈도우 레귤레이터는 여전히 잠재적 문제입니다. 이제 더 많은 고장 위험 기술이 추가되어 이런 차량들은 유지비가 더 듭니다. 다시 말해 X5M은 구매와 유지 모두 저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능이 가장 중요하다면 그 차량은 정말 많은 경쟁 차종을 압도할 것입니다. 포르쉐 카이엔, 아우디 RSQ8 모두 훌륭한 차량이지만 그거 아세요? BMW X5M은 매우 빠릅니다. 저도 그렇지만 빠른 차가 취향이라면 진지하게 고려할 만합니다. X5M도 좋지만 저는 주로 디젤이나 X540 시리즈를 선호합니다. 당신은 어떤 취향이신가요? 제가 살만한 BMW SUV는 그 정도이고 아마도 그게 전부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구매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차량은 저것들입니다. 두 번째 차량으로 SUV가 필요하다면 저기 있는 소형 SUV들만 고려할 만하고 나머지는 별로입니다. 모두 곧 다시 뵙길 바랍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